웃겨서 정권 찬탈. 안녕하세요, 빨대왕 서민입니다. 저 빨대왕 캐치프레이즈가 웃겨서 정권 찬탈이잖아요. 근데 이분 캐치프레이즈는 겁줘서 정권 찬탈 같아요. 네,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얘기입니다.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어요. 어떤 기사를 고발했을까? 최대 5,503억 원 공익 환수,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바로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. 기사 내용은 단순해요. 이 대장동 개발로 이재명 지사가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5,503억은 이 공원 만들고 이 터널 뚫고 하는 데 들어간 돈이라서 이익이 아니라 이 사회 기반 시설 조성에 들어간 비용이다. 이런 내용인데 일리가 있어요. 근데도 이재명 캠프는 이 기사를 쓴 기자를 공직선거법이랑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. 아니, 웃겨서 정권 잡아야지 왜 자꾸 언론에 겁을 줘요? 웃길 자신 없으면 저를 찾아주세요. 제가 딱 2시간만 만지면 웃길 수 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건 이제부터입니다.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 지사 측이 고발한 사람이 기자 말고 한 사람 더 있어.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. 이분이 기사에서 5,500억 이익을 봤다는 이재명 지사 논리는 기명적 행태다, 뭐 이렇게 말했다고 같이 고발한 겁니다. 근데 기사를 보면요, 이충상 교수 말고도 이 세 분이 더 나와서 이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. 특히 독하게 말한 분은 한영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거든요. 뭐라고 말했냐면, 이 지사 논리대로라면 분당 개발하면서 지은 분당 수소 고속화도로 공사비 수조 원을 이익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. 이 사업 원가를 갖고 허위선진을 하고 있다. 이렇게까지 세게 이 기사를 씹었어요. 근데 왜 이분은 냅두고 이충상 교수만 고발했을까요? 아니, 이분 말고도 이 지사 비판한 다른 분들 많은데 왜 이충상 교수만? 이유를 알면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쪼잔한 분인지 드러납니다. 이충상 교수가 원래 판사 출신이에요. 2002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였는데요.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이 이 검사를 사칭한 사람한테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벌금 250만 원을 때린 적이 있어요. 그때 벌금 맞은 사람이 누구냐? 그렇지! 이재명 지사. 검사 사칭으로 전과했잖아요. 그 재판 1심 판사가 바로 이충상 교수였어요. 근데 그게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 전 일이잖아요. 우와! 이걸 못 잊네, 우리 이재명 지사! 이렇게 쪼잔하십니다. 20년 전 원한을 안 잊고 기억했다가 이렇게 복수를 하세요. 쪼잔한 게 아니고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? 나도 몸살해야 되는 거야? 갑자기 무서워. 고소당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. 이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화천대유한테 고소당했는데요.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예요. 이 보도 나가자마자 화천대유가 짤없이 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요.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은 이 제보를 받아서 보도했거든요. 근데 이 제보자가 또 추가 제보를 했어요.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, 화천대유 회계를 보면 이 3천억 수준의 횡령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. 2018년이랑 2019년에는 5%, 6%대 이자로 돈을 빌려 썼는데 2020년엔 갑자기 25% 고리 이자로 돈을 빌려서 이자만 1,024억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. 회사에 현금이 1,000억 넘게 있었는데도요. 또 땅을 산 원가랑 판 원가 차이도 나고, 이런 차액들이 다 횡령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데요. 이 사건 최초 제보자고 여러 언론을 통해 이분 제보가 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제보도 그냥 흘러들을 수만은 없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작년 총선 즈음에서 이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여러 차례 인출해 갔답니다. 이것 때문에 그저께 김만배 씨가 경찰서에 출두한 거예요. 이 현금 흐름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4월에 포착해서 이 경찰청에 넘겼는데 이제야 불러서 조사한 겁니다. 5개월 만에요. 야, 윤석열 후보는 혐의도 없다면서 바로 입건하더니 참 빠르기도 하다. 근데 대장동 사업이 풍기는 이 수상한 냄새를 맡은 사람이 이 제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황호양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의심을 했어요. 이분이 2015년 7월,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가 끝나고 3개월 이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는데요. 거기서 이 대장동 사업을 보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. 검찰 수사 받을 수 있으니 조심들 해라. 문제가 될 것 같아. 아예 성남에 뜰 관계자들도 안 만났대요. 황호영 이분이 이 성남시 도로과장 주택극장을 지낸 이 바닥 베테랑인데 이 베테랑이 보기에도 냄새가 나는 거죠. 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
큰 그림이 짐작되는데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대요. 그 큰 그림이 뭘까요?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긴 사람들. 이 횡령 의혹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? 비용의 사유화, 이익의 사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영어로 Socializing Cost, Privatizing Profits. 이게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 생긴 말인데요. 이 비용은 공공에 떠맡기고 이익은 개인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. 근데 이재명 지사를 보면 항상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.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도 보세요. 공영개발도 아니고 민간개발도 아니고 이 민관 합동개발이었잖아요. 그래서 민간 개발이었다면 꿈도 못 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이 땅은 싸게 조달했으면서도 이 공영 개발이었다면 또 적용됐을 분양가 상한제는 또 피했어. 그래서 이익이 극대화됐잖아요.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비용은 땅을 강제로 이 싸게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된 거고 이익은 화천대유가 챙겨간 거예요. 그 이익에 곽상도, 박영수 같은 똥파리들이 달라붙은 거고요. 비용의 사유야, 이익의 사유화죠. 일산대교 무료화도 있어요.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금 소형차 기준 1,200원 정도인데 이 운영권이 국민연금한테 있거든요. 2038년까지 대략 7천억 정도 이 기대 이익을 예상하고 이 국민연금이 투자했어요. 근데 이거 무료화하면 어떻게 될까요? 국민연금 수익이 나빠져서 당연히 국민들한테 피해줘. 대신 이재명 지사는 자기 인기 올라가서 이득 보겠지. 이 비용은 국민이 내고 이득은 개인이 챙기는 겁니다. 이재명 지사가 사랑하는 이 지역화폐도 비슷합니다. 경기도가 올 상반기에 발행한 지역화폐 액수만 2조 4천억인데요. 이 지역화폐 운영사가 코나아이라는 곳이에요. 그런데 지역화폐를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. 다른 지자체는 그 이자를 지자체가 갖는데 경기도만 이 이자를 코나아이가 갖는답니다. 또 사용 안 한 지역화폐, 이걸 낙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갖는데 이 경기도만 코나아이가 갖는데요. 이 회사가 경기도랑 2018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요. 그래서 계약 이후 이 폭풍 성장을 합니다. 2018년 이 회사 수수료 매출액이 10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5,800% 늘어난 583억이래요. 지역화폐라는 공공부문의 일을 하는데 이익은 코나아이라는 민간업체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된 거죠. 그리고 이 코나아이 대정부 사업 부문장이 이재명 TV 제작자 출신이랍니다. 뭔가 대장동이랑 비슷하지 않아요?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의 사유화, 이익의 사유화를 우리 시민사회가 잘 감시해야 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이 대장동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재명 지사 대표 공약, 기본소득 있잖아요. 이 기본소득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대요. 우와, 소름. 이 줄은 똑바로 떠야겠습니다.